농업 경영인 우리 사장님, 마케팅 담당자 여러분, 1강에서 진행했던 키워드 추출과 고객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잠재 고객들이 찾아오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께서 실제로 키워드를 한번 추출해보고 키워드의 트래픽 추이를 보고 남녀 비율을 보고 연령층까지 분석을 해보면서 내 고객층들이 예를 들면 강화 인삼을 예를 들었지만 강화 인삼이라는 키워드를 찾는 수백 명의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로 어느 나이대에서 많이 찾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훨씬 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를 퍼블리싱, 노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강의에서는 좀 더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 활용하는 실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지금 연관 키워드 이제 활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연관 키워드에 대해서 활용하고 추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개념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세 가지 섹션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품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유통의 개념이라면 상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품이든 주력 제품이든 제품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 후년도에는 어떤 신상품을 발견해낼지에 대해서도 키워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군이 그걸 제품 라인업이라고 하죠. 이 라인업이 경쟁자들을 분석해 봤을 때 경쟁자들의 제품에 대비해서 내 제품 라인업이 경쟁력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 분석할 때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제품, 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그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되는 거죠. 자, 키워드를 분석할 때는 최적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블로그 하나를 운영해도 최적화가 필요하고요.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려도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을 30초 동안 설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0초 동안 자기를 소개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30초 안에 우리 회사, 우리 상품, 브랜드를 소개하는 것도 최적화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 글을 쓰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도 최적화의 개념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잠재 고객들이 정말로 많이 찾는, 특히 모바일 채널에서 많이 찾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내가 내 제품을 PR할 때, 내 제품을 상품 등록할 때, 내 제품과 관련된 콘텐츠를 블로그에 포스팅할 때, 이럴 때 활용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거죠. 이게 최적화는 정확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고객에 대한 세분화입니다. 세분화인데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어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은 또 세분화시킬 수가 있죠. 잠시 후에 제가 고구마라는 가정된 고구마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찾아볼 텐데요. 어떤 아이템, 영상을 보고 계신 사장님들의 그 어떤 아이템도 원리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마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또 일부가 그 커뮤니티에서 그 키워드를 찾겠죠. 그들은 지금 당장 고구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고구마를 어쩌면 구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에 착안을 하고 집중해서 한번 마케팅을 하는 것들을 전개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한 재구성, 끊임없이 재구성은 이루어진다. 그 부분은 신상품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상에서는 키워드의 최적화가 중요하다. 정확한 키워드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한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접점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 접점을 통해서 우리랑 연결될 거예요. 그 연결될 때 그들을 특정 시장의 특정 커뮤니티로 세분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보면 키워드를 추출했고 고객을 세분화시키면 정말 할 일이 넘쳐납니다. 우리 기업의 인지도와 제품의 판촉을 위해서 밤낮으로 할 일이 넘쳐나요. 이 마케팅 담당자들은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 기업의 CEO와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면 SNS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용 현황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죠. 우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첫 번째가 취미, 자신의, 이거는 우리 기업이 아니고요. 이 영상을 찍는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는 취미와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서랍니다. 두 번째는 흥미 위주의 콘텐츠를 보기 위함이랍니다. 세 번째가 유용한 콘텐츠, 뉴스나 여러 가지 정보성 콘텐츠가 되겠죠. 자, 이와 같다는 거죠. 또 특정 SNS 채널 같은 경우는 SNS 커뮤니티를 활용하기 위함이랍니다. 지금 화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나오지만 살펴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요. 자, 주요한 주 소셜 미디어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또는 요즘은 채널로 바뀌었죠.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한 고객 마케팅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키워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300개를 추출했고요.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석이 되고 고객들을 세분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커뮤니티를 발굴해 나기 시작한다면 정말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해야 할 일은 넘쳐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자,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블로그를 보면은 블로그는 첫 번째 블로그는 57%가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한답니다. 아, 내가 블로그에 공식적으로 개인이라면 개인 취미 블로그가 되겠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회사의 공식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럼 블로그에 대문 카피 이미지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나가겠죠. 프로필도 공식적인 이제 브랜드가 바뀌고 소개가 들어가겠죠. 거기에 쓰여지는 글들이 매일같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 매일같이 우리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 제품에 대한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 콘텐츠의 내용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내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취미, 관심. 예를 들면 인천 강화도라고 하면 강화도에 유흥지가 많잖아요. 유적지가 많잖아요. 강화도에 유적지나 유흥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 중에 내 주력 제품을 믹스시킬 수가 있고요. 또는 강화도라는 것 자체가 캠핑을 많이 오잖아요. 여행을 많이 오잖아요. 여행을 많이 오는 분들과의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면서 믹스를 시킬 수 있겠죠. 내 기업의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콘텐츠를 믹스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주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취미나 관심, 흥미 위주의 콘텐츠,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소비자, 고객들에 대해서 많이 비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잠시 후에 설명하지만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많이 하고 우리 기업이나 제품은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기본 형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주력 상품, 신상품이 나왔다든지 주력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든지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벤트성으로다가 포스팅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나온 것처럼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면 인스타그램은 커뮤니티 쪽이다. 또 페이스북을 보면 페이스북도 이제 커뮤니티 쪽. 여기 다 나오면은 실제로는 다 공통입니다. 공통적이지만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 쪽, 소통 쪽에 좀 많이 강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튜브인 경우는 흥미주의 콘텐츠와 정보성 있는 뉴스 정도의 어떤 유용한 정보를 많이 찾는다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런 콘텐츠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 기업의 제품과 브랜드와 이것들을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면서 기승전결로 우리 보통 이제 글을 쓸 때는 기승전결 형식으로 스토리 형식으로 씁니다. 기승전결의 스토리 형식으로 쓰는데 어떻게 재밌게 쓸 것인가,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일단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잠재 고객이 있습니다. 잠재 고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품과 서비스가 있고요. 이들은 항상 저희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는 당장 내년부터 어떤 디지털 마케팅 쪽에서 사업 계획상에 조금 더 매출과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할 거야. 그런 어떤 미션을, 비전을 수립할 거야. 라고 한다면 잠재 고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이해했지 않습니까? 1강에서
초연결성, 시간과 공간의 구별 없는 초연결적인 상황이 지금 이 트렌드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현재 고객들이 찾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광고를 중심으로 할 건가? 광고 마케팅도 가능합니다. 광고 마케팅을 할 때는 정말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광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럼 별도의 광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요. 두 번째라면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자, 홍보 마케팅을 할 거라면 홍보 채널들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광고와 홍보 그리고 직접적인 판매 채널을 통해서 자사몰을 운영한다든지 자사몰을 운영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카페24나 고도몰이나 메이크샵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무료로 만들 수 있지만 최소 비용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사몰을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쇼핑몰이죠. 이 스마트 스토어를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SNS 채널을 확대한다면 기본적인 채널은 판매와 홍보가 다 구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고객과의 만나는 접점을 온라인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어렵지 않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일단 지금 시간은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와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에서 제가 고구마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고구마를 검색을 했더니 당연히 고구마를 검색했다는 거는 저는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라는 거죠. 고구마를 전국에 유통하고 있는 저는 농업 경영인입니다. 이런 가정을 전개한 거죠. 지금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왔는데 처음에 보면은 이 온라인 시장은 특히 이제 판매와 홍보를 믹스시키려면 전체적인 거를 통찰력 있게 보셔야 돼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보다는 좀 더 넓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고구마를 검색하고 맨 하단으로 내려보면 보통은 이제 상단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단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단에 보니까 연관 검색어 해가지고 화면에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 연관 검색어가 바로 우리가 네이버에서 키워드 도구에서 찾았던 수많은 키워드들 중에 지금 고구마와 관련돼서 핵심 키워드로 연결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검색한 다음에 백종원의 야채튀김, 고구마 저장 등을 쳤으면 연관 키워드로 노출이 됐을까요? 자, 여기에 차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연관 검색어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특별하게 제가 호칭은 하지 않겠지만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김모모, 아침에 모모 나와 있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키워드가 아니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제품의 브랜드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착각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인천 지역 또는 저 해남 지역 어디선가 고구마를 지금 생산하는 업자입니다. 전국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 비즈니스 마케팅이 잘 된다면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내가 직접 알리바바나 아마존에도 할 거야. 뭐 큐텐도 할 거야. 직접적인 마케팅도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이런 기초가 쌓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다면 내 브랜드가 내가 지금 고구마라고 쳤지만 당연히 저는 농업 경영처인데 고구마에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상표가 있지 않습니까?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이 이 연관 키워드를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관 키워드 옆에 마탕 만들기 옆에 아침에 뭐뭐뭐 김뭐뭐뭐가 있어요. 그 옆에 내 상표가 들어가면 어떤 좋을까? 제가 ABC라는 상표입니다. 브랜드입니다. 제 고구마가. ABC가 여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케팅의 시장은 상상이고 온라인 사회에 내가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 이미 먼저 시장을 선점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제가 그냥 경쟁자라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온라인 상에서 시장을 구축해 나가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시장을 구축해 나가면 됩니다. 같은 업종, 같은 아이템이라 해도 시장은 훨씬 더 무궁무근하죠. 우리나라는 5천만 중에 2천만 명은 경제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2천만 명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시장을 시장의 점유율을 나눠서 갖는 거지 절대적인 경쟁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나 목표와 목적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이비즈니스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네이버에서 연관 검색어를 이야기하고 블로그를 이야기할 때 거기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겁니다.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제가 제 브랜드가 ABC가 노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실제로 노출이 되려면 많은 이제 조회수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조회수가 많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게 반영되는 것들을 저는 실질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환경 구축하는 기초가 탄탄해야 응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화면을 보면요. 맨 연관 키워드를 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성과 도출이라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고구마를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판매와 마케팅이 있는데요. 판매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산량, 고구마를 생산량을 지금 파는 게 판매라면, 마케팅이라는 거는 고객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세일즈, 팔아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된다. 하지만 내가 파는 거는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가만히 올해는 지금 팔아야 돼요. 내가 이제 고구마를 100바스가 했어요. 팔아야 돼요. 하지만 내년도에는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이 이미 예약 주문이 걸리게끔 만든다. 환경을 구축해서 마케팅이죠. 파는 개념이 아니라 주문을 받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세일즈 마케팅,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키워드 중에 고구마를 쳤더니 오른쪽에 농수축산물 쇼핑 검색어가 나옵니다. 자, 그럴 때는 농수축산물과 관련된 쇼핑 검색어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안목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고구마지만 내가 고구마를 항상 보면은 언제까지 고구마만 할 수 있습니까? 고구마도 하고 파생 상품을 만들잖아요. 이게 라인업이 되는 거잖아요. 제품의 라인업은 그렇게 파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고구마라면 고구마를 하면서 나중에 어떤 것도 연결시키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안목을 키우시길 바라고 신상품을 추가할 때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지금 고구마를 검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서 쇼핑을 클릭합니다. 이 쇼핑을 클릭하면 실제로 화면을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좀 더 이제 실전적입니다. 여기서 네이버에 이제 스토어가 나오고요. 네이버 스토어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쇼핑 키워드가 나오고요. 쇼핑 브랜드 이제 경쟁자들이 보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경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구마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지금 활용이 되는데, 고구마를 제가 판매를 하고 온라인에서 유통을 하려면 고구마는 키로수가 5kg 이런 어떤 규격, 그람 규격을 가지고 제가 상품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더욱이 키워드 추천해 보면 지금 김모모 고구마, 모모 고구마 전부 다 보이시죠?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내 상호의 내 제품 브랜드가, 내 상표가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고구마를 지금 생산하는 여러분과 같은 경영인이라면 제 고구마를 여기 넣고 싶어요. 고구마를 넣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를 넣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구마가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인지도가 있으려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과 스마트도 구매가 일어나고 내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많은 댓글과 커뮤니케이션이라 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그들과 소통이 된다면 지금 이 네이버의 카테고리 안에서도 내 제품 브랜드가 굉장히 고객들로부터 반응이 좋고 트래픽이 많으니까 하나의 브랜드로 인지되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여기에 제 거가 브랜드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정도가 된다면 전국에서 제 제품을 다루겠다고 하는,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B2C를 얘기하지만 B2C를 하면서 어느 지점의 농수산물 유통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저한테 이메일이 올 겁니다. 귀사의 그 제품 브랜드의 고구마를 내가 전라남도 어디에 사는데 내 매장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도매를 공급해달라고 오겠죠. 자, 이와 같은 게 B2B 유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100억대가 넘어가는 뭐 다른 패션이나 뷰티 쪽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해외 진출이나 온라인 판매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업을 떼어가지고 자기 쇼핑몰을 브랜드 홍보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운영하는 쇼핑몰 채널, 자기가 운영하는 홍보 채널에서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서 연결이 와요. 처음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도매 유통이 훨씬 더 많고 단체 주문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착안하시고 B2C를 노렸지만 실질적으로는 B2C가 믹스가 된다 하는 것도 온라인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산업 아이템 중에 카테고리 안에 여러분 사장님의 브랜드가 여기에 들어갔으면 하는 거고요. 화면에서 보면 이미 그와 같이 특정 키워드들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서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보면서 목표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판매되는 것들이 아까 규격을 보니까 5kg, 2kg, 3kg 말씀드렸잖아. 역시나 제품도 9,000원 이하, 9,000원에서 18,000원 사이 이런 어떤 간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초저가를 팔 거냐. 2kg 미만으로 초저가를 팔 거면 2kg 미만의 초저가 제품이 있어야 되고요. 중가를 5kg에서 10kg 사이 중가를 팔 거라면 중가 제품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제품의 품질도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만큼 가격과 규격과 품질이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고객들에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 어필하는 부분이 우리가 상품 페이지를 만들고 스토리 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것들에 녹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내용에 들어갈 때 이런 기본적인 화면에서 본 것처럼 기본적인 상황들을 반영해서 전략을 짜고 전개를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화면에서 보시면요. 일단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니까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있는 지금 쇼핑몰이잖아요. 네이버.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카카오톡도 쇼핑이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이런 쇼핑을 보면서 그 쇼핑 채널에 내가 어떻게 입점을 하고 어떻게 입점한 다음에 상품이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매출을 끌어올리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노하우들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익숙해지는 것들이 바로 판매를 온라인상에서 잘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지금 조금 보면요. 대부분의 지금 여기서 보면 화면상에서 보면 5개씩 나와 있는데요. 이 상단의 것들은 보면 광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는 광고를 통해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들은 1등 상품들이 아니에요. 현재 네이버에서 1등 상품들은 이 두 번째 섹션부터입니다. 이 앞에는 지금 광고고 여기 아니잖아요. 그럼 이들은 보면 전부 다 990개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들어가 보면 분석이 가능하지만 1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미 자리 잡은 사람도 있고요. 2, 3년 전부터 자리 잡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고구마를 판매하는 전문 용업 경영인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늦지는 않았다는 거죠. 전혀 늦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럼 나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어떻게 판매 전략을 짤 거냐를 여러분들이 고심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가 중요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이 영상을 통해서 역량 강화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개가 될 거고요. 자, 하나를 보면 가격 비교가 있고 네이버 페이가 있고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49만 개가 있는데요. 고구마 상품 등록된 게 49만 건입니다. 근데 그 중에 네이버 페이와 관련된 게 14만 건이에요. 49만 건 중에 14만 건은 네이버 페이라는 겁니다. 아, 네이버라는 플랫폼 상에서는 네이버의 기본적인 페이가 네이버 페이잖아요.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잖아요. 아, 특정 플랫폼에서는 특정 어떤 뭐 페이라든지 어떤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전격적으로 팔 때는 당연히 네이버 페이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게 네이버 톡톡 있잖아요. 네이버 톡톡도 하시고요. 이미 이제 네이버 스토어를 하고 계신 사업체라면 당연히 하고 계실 거고요.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지금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고구마를 파는데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고구마를 통해서 연관 키워드를 이야기했고요. 쇼핑 키워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가 우리가 목적은 성과 노출이니까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쇼핑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쇼핑 규격과 여러 가지 브랜드와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페이라는 그 플랫폼에 최적화된 것들을 활용하고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고구마를 파는데 고구마를 누가 살까요?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먹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가정주부가 대다수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네이버 플랫폼이니까 네이버 플랫폼에서 어머니들이 모여있는 맘카페라는 게 전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맘카페에서 제가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맘카페라고 했을 때,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광고를 하겠다. 거기서 나를 PR하겠다. 이런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활동을 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매출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인천맘을 검색을 보니까 아까는 이제 블로그를 봤는데
지금 아까는 이제 쇼핑을 봤는데 이번에는 카페를 클릭했어요. 클릭하고 내려와서 카페 전체 걸고 카페 명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화면들이 많이 나와 있죠? 하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카페에 들어가면 카페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 시간에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는 광고주 회원 가입을 했죠? 그럼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페라는 커뮤니티를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인 PR을 통해서 내 잠재 고객군을 확보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카페 회원 가입을 가볍게 하시고 서서히 인사한 말도 쓰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곳에서 여러분의 팬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마케팅이 서서히 진행이 되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보니까 29만 명의 카페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고구마를 검색을 합니다. 자, 보니까 실제로 오늘 현재의 날짜에 매일매일 글들이 올라오고요. 수없이 많은 댓글들이 나오고요. 수없이 많은 수백 개의 조회수가 매일매일 달립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잠재 고객들이 이와 같이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고구마면 고구마라는 걸 통해서 인삼이면 인삼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도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첫 강을 시작하면 제가 얘기했을 때 고객들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 제품과 브랜드를 찾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것부터 마케팅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네이버에서의 쇼핑과 카페 커뮤니티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권장을 해드립니다.